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AI주 실적, 그 이후에 투자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이 빠지고, 반면에 미국에서 러셀 2000 지수 전통의 가치주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뭐 제약주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로테이션이 이어지는 그런 주간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그 물가지표 확인된 이후에 FOMC 회의에서 9월 인하에 대한 힌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될지, 이후에 이제 금리와 증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했거든요. 이번 주에 매도가 확산될 거냐, 아니면 이제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로 돌아설 거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조선주, 제약주, 게임주 중에 일부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구도가 그대로 이제 고정이 되는지 이 흐름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국 증시 보면 지난주에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뭐 인도는 지금 뭐 9년째 올라가는 증시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하는 거고, 독일 다우지수 올라가고 반면에 대부분 증시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대만은 지난주 며칠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3% 빠졌고,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비중이 큰 국가들이 더 두드러지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일본은 그 엔화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주들이 유리하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난주에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일본 증시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는 주요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주요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미국에서 기술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은 대체로 빠졌죠.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다 하락을 했고, 반면에 로키드 마틴 이런 개별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라든가 금융주 선전하고 의류 기업들, 뭐 폴로라든가 이런 신발 만드는 회사,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난주에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 차이가 되게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융주 강보합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금리가 내려갔을 때 유리한 어떤 업종, 뭐 GS 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조선은 수주, 예, 수주에 대한 어떤 확실한 수주,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시가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슈퍼사이클, 또 반도체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삼성중공 같은 조선주는 이미 수주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조금 더 확실한 쪽에 베팅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조선주 쪽이 몇 주째 수급이 계속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테이션, 업종별 로테이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3주 동안 동향을 보면 러셀 2000 지수는 3주 동안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나스닥 100은 3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금리가 내리면서, 금리 인하가 확실해졌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고금리 기조의 현금이 많은 기업들, 이게 이제 메가캡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기업보다 이제 빚을 많이 진 기업들이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게 뭐 지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메가캡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다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 FOMC 회의 이후에 이런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라는 점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린 차트긴 합니다만, 이제 과거의 동향을 보면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 국면에는 증시가 계속 올라갔고, 경기 침체를 수반한, 또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려간, 금리 인하한 그런 국면에서는 증시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시가 다시 올라갈 텐데,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대형주가 끌어간다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리 내려가면 결국엔 대형주도 다시 이제 페이스를 회복할 거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FOMC 이후에 어떤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회의에 과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거냐. 현재까지 전망은 금리가 이번보다는 9월에 내리고, 9월 인하 확률이 지금 100%거든요. 예, 100%고 11월의 인하 확률도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연내 3번까지 내려갈 거야,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투자자는 좀 앞서서 생각하고 기대치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2번 정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거야, 이미 연준 인사들을 비롯해서 주변 인사들이 9월에 내릴 거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이제 발언이 나오느냐. 다음에 이제 경기와 고용에 대한 어떤 시각.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거야. 이래버리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업종이 현재 지난주에 러셀 2000 강세, 나스닥 100 약세 이런 구도였는데 이런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일본인데 일본 통화정책 회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엔화 하락 쪽에 베팅했던 헤지 펀드들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손해가 커지자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를 팔아가지고 그걸 좀 채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엔화 하락, 이제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상승, 기술주 강세 이렇게 베팅했던 헤지 펀드들이 이제 엔화 쪽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다른 쪽을 동시에 빼야 돼서 기술주를 팔았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메가캡이 하락한 거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대로 기술주 자체가 이제 빠지면서 달러를 걷어들이고 엔화로 환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또 기술주가 빠진 거. 하여튼 뭐가 됐든 결과는 똑같이 나온 거니까. 근데 이걸 왜 이번 주에 주목을 하냐면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장기채 매입 규모를 줄일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안 빠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가격 잘 안 빠지게 정부에서 쌀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쌀을 덜 사게 되면 쌀 가격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원리로 금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덜 사중, 예,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엔화의 어떤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길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그 재료가 노출이 되니까 이번 주를 피크로 엔캐리가 좀 약화가 되고 그러면 기술주의 하락은 좀 덜하게 될 거야.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일본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도 대형주와 맞물려서 주목해 볼 만한 변화. 우리나라에서도 또 주요 기술주들 매도가 나왔으니까 좀 연동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I주들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자본 지출이 확 늘어나 있거든요. 50% 정도 자본 지출, 어딘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글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덜 나오는 거 아닌가? 좀 성과 시점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주가가 빠질 텐데 그러면은 주가 빠지는 것 때문에 주주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엔비디아도 빠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가 단행이 되는데 투자 성과 시점이 의문이 되면서 알파벳이 빠지고 그러면 이후에 투자가 줄어들지도 모르니까 이 투자 덕에 올라갔던 엔비디아도 빠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주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오버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넷스케이프,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던 초기 넷스케이프가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혁명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100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불과 저거 챗 GPT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AI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 챗 GTP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만들어질 거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우려가 타당하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건데 이런 어떤 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던 걸 감안해 보면 너무 짧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수급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좀 진정이 되는지를 좀 보면서 가늠을 해봐야겠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제가 이거 몇 주 전에 이 뉴스 보면서 이거 호업제, 악재 다 품고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평택 4공장을 D램 전용으로 전환한다. 근데 요게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로는 이거 파운드리가 안 좋구나. 그래서 파운드리를 만들던 그쪽을 감안했던 공장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D램 쪽으로 전환하는구나. 이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거고 긍정적이면 이게 HBM 퀄 통과한 거구나. 그래서 그쪽을 생산해야 되니까 저걸 가는구나. 이 두 가지가 다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일단 주가의 반응은 이제 HBM을 통과는 했는데 5세대가 아니라 4세대. 예,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쪽에 가까워서 아직은 이제 뭐 약간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쪽에 가깝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오버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추세선 거 보면 맞을 자리에서 이제 밀린 걸로 보여지고 이번 조정은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맞았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여기서 이제 끝이기보다는 8만 원 전후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에 삼성전자가 8만 원 전후에서의 어떤 반등이 나오게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역시 이제 그 하이닉스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는 실적은 되게 잘 나왔는데 매출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하는데 주가는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이번 상승 국면에서 하이닉스가 깨지 않았던, 깬 적이 없었던 주봉상 20주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장기 외국인들이 아닐 가능성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저렇게까지 끌어올려 놓고 이걸 이탈을 해버리면, 이런 속도로 이탈을 하면 몇 년 동안 수익 낸 게 다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보다는 단기적인, 그리고 파생 시장하고 연결된 매도가 좀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속도로 계속 매도가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의 생각은 싹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 20주선까지 깨버린 어떤 흐름이 지난주에 꼬리 달고 올라왔듯이 이제 이게 반전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도 있어서 이번 주에 좀 돌아서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돌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돌려서 이번 주에 20만 원대 회복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도를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월말 쪽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절적 특성보다는 대만을 되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IT주들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유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 이번 주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SK 하이닉스, 이게 이쪽에 동시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직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기전자에서 자동차, 철강화학, 자동차까지 금융까지 번지는 이런 구도인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번지지 않고 매도하던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수한 종목은 외국인들은 조선, 제약, IT, 자동차 쪽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담았습니다. 지난주에 금융과 조선 쪽.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바이오, 반도체, 발전, 전력 쪽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하는 특성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 기관은 제약주, 조선 부품, 주순 부품 피팅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어쨌든 부품,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에 매수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기술적 흐름은 한미반도체, 이게 이제 역시 하이닉스하고 맞물려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빠지다 61선에서 못 버티고 12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저점에 일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돌아서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조선주는 뭐 계속 승승장구, 조선주가 강하면서 그 주변 부품주들까지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와 그 부품주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또 이제 수주, 물량도 많이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 주가가 또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약과 조선이 좀 두드러지게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흐름이 나오는데, 지난주 말에 또 미국에서는 일라일리가 최근에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별도로 움직이는지, 우리 증시에서도 또 로테이션이 또다시 만들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주가, 자동차 주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포드 쇼크 나오면서 이제 폭락을 하고, 현대차는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그 꼬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보다 긴 꼬리가 나올 때 보통 변화를 암시하는 그런 시그널로 시장에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어떤 그러니까 주요 수출주들, 2차 전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쪽이 돌아서지 않으면 증시가 기술적 반등 이상 한 사이클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개별적인 종목보다 지난주에 8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이 많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모처럼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찐바닥이다, 찐상승 시작되는 거야, 이런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상승 종목 1000개, 예, 1000개의 상승 종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상승 종목 수 1000개를 수반한 아주 지수의 급등, 이런 것들이 연출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한동안 이제 트럼프 변수, 그러다가 이제 AI 과열론으로 또 넘어갔었고, 이제는 금리 인하, 이제 쪽 금리 FOMC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금리 쪽으로 관심이 또 넘어가게 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다시 어떤 쪽으로 종목들이 집중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공개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던 전차 군단, 그러니까 반도체와 현대차 쪽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PC 결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PC 미국의 물가지표 보고 나서 금리가 10년물이 4.2% 밑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제 나쁘게 보면 일본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 금리가 빠지면 또 엔캐리 자금이 더 강화되는 건가?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 하락은 신흥시장에는 결과적으로는 기회야. 이런 쪽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조선금융제약주의 상대적인 어떤 강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로테이션이 돼서 낙폭주 쪽으로 또 돌아서게 되는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트는 주요국 증시 하락폭을 좀 비교를 해보면,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빠졌고, 중국이 저렇게 빠지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하는데 코스닥은 8%나 급락을 했거든요. 코스피도 주요국 증시에 비하면 되게 못 올라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못 올라 있는데 빅3, 시가총액 빅3 종목들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는 괜찮은데 LG에너지 솔루션이 24%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32, 에코프로비엠이 40% 가까이, 에코프로는 27%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주가 올해 뭐 캐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리고 지수가 빠지니까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게 된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반대로 보면 되게 많이 빠져서 또 이게 뭐 어떤 업종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종목 자체가 좀 덜 올랐다라는 거는 가격 부담이 덜하다, 오히려 가격 매력이 있다, 이렇게도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쪽이 어떤 가동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냥 쉬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짝 반등, 일부 중소형주 쪽,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선별적 상승, 이거 정도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냥 올해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상승 종목이 많았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적 반등 사이클 또는 한 사이클 어떤 상승 쪽으로 돌려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 어떤 변화를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있긴 한데, 제가 이거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해 하락 사이클을 제가 비교했던 건데, 좀 하락 사이클을 보면 거의 바닥 나온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